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며칠 전에 좀 충격적인 북한의 도발 징후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 국정원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렇게 대북 정보에 대해서 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5월 6일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에서 지금 대대적인 도발 징후가 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북한의 대대적인 도발 징후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하나하나씩 6일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시스와 다른 언론에서도 나온 소식인데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금 임박했다고, 또한 국정원은 지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굉장히 무서운 SLBM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원산 신포조선소, 사실상 북한 김정은의 SLBM 잠수함 기지에서 특이 동향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정보원은 전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의 사출 발견은 머지않아 북한의 SLBM 도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 정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김정은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눈앞에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원이 보도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역추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서두에 나왔던 북한의 남포조선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북한의 원산 위에 있는 신포 남조선소와 남포조선소는 북한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로 유명히 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떻게 나왔을까? 국가정보원이 단독으로 정보를 캐낸 것일까? 말미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신포 남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SBL 도발, 이 탄도미사일 도발은 머지않았다. 좀 굉장히 저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발표할 수 있지? SLBM 도발은 김정은이의 그 마지막 이 군사적 카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다 보니 이 국가정보원이 인용을 했던 38로스의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38로스는 올해 4월 8일 날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미사일 사출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2개, 남포항조선소에서 1개 등 북한의 SLBM 잠수함 사출 시험용 바지선 3개가 포착이 됐으며, 수중 사출 바지선은 수중에서 SLBM을 고압으로 그 물 위로 밀어 올린 뒤 수면 위에서 점화하는 시험 장비라며, 38로스는 보통 실제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기 직전 시험에 사용된다며,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38로스는 4월 8일 날 그 리포터를 보도했었습니다. 이때도 외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9월 달에 김정은이가 신포조선소에 찾아가지고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건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의 그 워딩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 라고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저도 이번에 이 언론을 통해서 또 혹은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아하, 여기서 국가정보원이 인용을 했구나, 그러면 그렇겠지, 그 소식의 깊이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특별 패널리스트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 제목도 뭐냐, 2019, 2020 4월 달에 발표한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의 그 핵심의 본질은 뭐냐? 김정은이의 불법 환적 선적과 김정은의 사치품, 김정은의 위조 달러, 김정은이의 통치자금, 김정은의 벌크 캐시를 벌어들이는 그 모든 것을 망라한 제재 패널리스트들의 종합 최종 보고서인데, 그 말미에 신포조선소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SLBM 사출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무려 3,000톤급 골프급 잠수함, 북한 역사상 최초의 3,000톤급 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머지않아 SLBM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유엔 보고서에서 딱 찍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본질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최종 보고서 올해 4월 달에 나왔던 자료인데, 북한 SLBM 잠수함 3척을 지금 동시에 건조하고 있으며 도발이 임박했다. 유엔 보고서는 신포 조선소의 길이 194m, 폭 36m 대형 건물이 지금 들어섰다. 인근에 대규모 잠수함 훈련센터 및 수리용 엄폐시설. 김정은의 SLBM은 지금 도발을 임박해 있다. 그거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썸머리를 좀 정리해드리면, 핵심은 무엇이냐? 신포 남조선소 잠수함 최종 보고서는 북한 함경남도 신포 남조선소에서 지금 SLBM 도발 가능 대형 비밀 시설이 발견되었다. SLBM 발사용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00톤급 신포급 SLBM 신형 잠수함 건조가 다 끝났다. 실전 배치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신포 남조선소 인근 대규모 SLBM 잠수함 훈련 비밀 기지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신형 잠수함 훈련 기지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유엔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라 SLBM 신형 잠수함을 수리하고 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한 비밀시설, 은폐시설을 확인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도발이 지금 임박했으며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 정찰 위성을 대비해서 그동안 쳐놓았던 100m가량의 가림막이 철거됐으며, 잠수함에 대한 사출 시험, 다시 말하면 SLBM을 쏘아 올리는 사출 시험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유엔 보고서는 4월 달에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징후들이 유엔이 4월 달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미 이 보고서는 2019, 2018년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리스트,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리포팅이 됐다는 겁니다. 연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보고 이 소식, 지금 북한의 신포 남조선소에서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신형 잠수함, 그건 무엇입니까? 3,000톤급이면 SLBM을 3기를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최대의 잠수함이죠. 미국의 영린을 거둘 수 있는 이 잠수함이 유엔의 보고서에 나온 것도, 언론에 나온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 걸 제가 읽지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 특히나 신포 잠수함 레포터의 핵심은 바로,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신포 남조선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SLBM을 쏘아 올릴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을 2대에서 3개가 2대 정도는 만들었다라고 이제 유엔은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 북한의 3,000톤급 이상의 이 SLBM 잠수함을 시도 때도 없이 만들 수 있다며, 만들고 있는 기술력과 또 이 기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엔 보고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이번에 생긴 거는 이 3,000톤급 이상의 이 북한의 신형 잠수함의 훈련기지와 방어할 수 있는 비밀기지, 그러니까 북한의 초대형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북한의 이 상어급 다음에는 이제 신포급, 이제 고래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3,000톤급 이상 아닙니까? 이 잠수함에 이제 종합기지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문제연구소인 CSIS가 뭘 발표했습니까? 평양 순환비행장 옆에 뭐가 발견됐다? 김정은인 미사일 도발에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종합기지가 완성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엔 보고서와 38로스의 보고서는 뭐냐? 그동안 김정은이는 SLBM 잠수함 3,000톤 이상급 되는 잠수함을 마음만 먹으면 2대 석대씩 만들어낼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라고 유엔 보고서는 소상하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이야기한 핵심이 뭡니까? 받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 정확한 워딩은 뭐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임박. 이 국정원의 자료는 뭐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살피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6일 열린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계속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의 SLBM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38로스에서도 이야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영린. 그러니까 이 북극성 1형, 2형, 3형, 이제 이 수중 사출 이 부분하고 이 3,000톤급 이상만 만들어지면,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이 태평양으로 나가서 미국의 앞바다 1,500km를 앞두고 이제 북극성 4형 같은 걸 쏘아 올리면 스텔스, 물속은 스텔스. 김정은이가 쐈는지 러시아가 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가 더 원통한 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38로스도 이야기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에서 너희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잘 봐라? 신포 남조선소에서 지금 3,000톤급 이상의 SLBM을 장착하고 태평양 대서양으로 나가서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들이치려고 하는 북한의 이 잠수함 잘 봐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5월 6일 날 국정원에서 어쩔 수 없이 38로스하고 유엔의 발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 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대한민국 지금 김정은이가 순환비행장 코미디에다가 뭘 만들어놨다? 종합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 김정은이가 이 ICBM, SLBM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까지 지금 완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나깨나 한미동맹만의 살 길입니다. 자, 오늘은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의 도발 징후, 그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예비군의 이미지는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시간 때우는 아저씨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예비군은 군인이라는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엄청난 전술 능력을 가진 대단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LA 폭동시에 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루프 코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동이 시작되고 4, 5일간 미 경찰들이 모두 사라져 한인타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폭도들에 의해 코리안타운은 90%가 파괴되었는데 결국 한국 예비군 출신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들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군 조직을 완성시켰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모래포대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진지가 구축되었고 방어를 위한 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언론전까지 펼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LA의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미 방송국은 헬기를 띄워 LA 시내를 촬영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코리안타운 건물 옥상에 집결하여 방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옥상에 각종 기관포와 같은 가짜 중화기를 배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미 전역으로 송출되었는데 이 때문에 폭도들은 한인타운의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군 조직과 같은 자경단을 조직한 모습은 일부 보수 미국인에게도 큰 지지를 받습니다. 미 수정헌법 7조에 의거해서 자신과 가족을 화력을 동원해 지키는 모습을 손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을 직접 해냈다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징병제 문화로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현역 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아도 어느 정도 군조직 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탱크를 모는 전차병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 조직이 짜여진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 군인을 제대한 한국인들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대략 2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몸이 기억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SNS 등에 공유되고 있는데 징병제가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현역인 조교들이라도 과거 숙련병인 예비군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국군의 주력 60mm 박격포의 발사 자세를 잡는 차력포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했었는데 현역 때 차력포를 1초라도 빨리 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평생 동안 회자될 정도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군 교범에는 차력포를 60초 이내로 마칠 것을 권하고 있어 빨리 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현역은 30초대에 차력포를 끊었지만 전방의 차력포 숙련병이었던 예비군은 10초에 차력포를 끝냈다는 것이죠. 한 조교는 M60을 분해하면 일찍 보내주겠다는 내기를 했다가 하필 2년간 M60을 분해하던 숙련 예비군이 나왔고 보통 분해뿐만 아니라 조교들이 모르는 특별 분해까지 해서 조교들이 재조립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이처럼 조교들이 예비군을 얕봤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일찍 귀가시킨 일화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스코프 없이 250m까지 소총을 겨눠 맞춘다고 놀랍니다. 게다가 총 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관역 가운데에 명중시키며 흐뭇해하는 예비군들이 보입니다. 250m이면 관역이 쌀알 크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은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라서 전투력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나 실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고 현역과 예비군 동시가동시 막강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군인들은 개개인의 능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능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사시 동원되는 최고의 전투병력인 대한민국 예비군을 미국에서조차 리스펙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